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정수익입니다. 오늘은 중등 세 번째 시간 같이 볼 거고요. 지난 시간이랑 결이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은 어떤 함정이 있느냐 생각해 보면은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매몰되면서 얘가 성적을 못 받아올 때 또는 공부의 힘을 잃어갈 때 이제 외부의 조력을 써가지고 그거를 뭐 B나 이런 등급으로 유지를 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결국에는 손에서 놓게 되는 또는 자생력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게 중학의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중학에서 공부를 힘들어 할수록 더더욱이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책도 더 많이 봐야 되고요. 이렇게 저렇게 트라이를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죠. 아이가 잘하면은 뭐 마음 놓고 그대로 쭉 직진하시면 되겠지만 이 아이가 중학에서 힘들어할 때 그거를 정말 도와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중학교에서 한번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은 고등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학에서 공부의 방법도 그렇습니다. 겉핥기식으로 암기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 가장 피해야 될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학교는 시험 범위가 기본적으로 적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외워서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등에서는 통할 수가 있지만 고등에서는 100점 100패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요. 고등 과정과의 연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당연하지만 고등학교랑 연결이 됩니다. 특히나 또 새로운 2028 대입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사회와 과학의 내용이 고1에서 통합이 되면서 그게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으로 고1 때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수능의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 가는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도 개념을 꼼꼼하게 공부한 다음에 고1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되게 재밌게 공부를 할 거예요. 실제로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정말 재밌게 공부를 할 거라는 겁니다. 왜? 아, 이게 이렇게 합쳐지는 거구나.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아는 것들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려면 당연하지만 중학교에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수학도 결정적이죠. 한 중2 정도에 배우게 되는 그런 개념들, 특히나 이제 도형 관련된 그런 것들이 고등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때 그거를 중학에서 개념을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암기해서 대강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받아 나가다 보면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 다수의 학생들은요, 고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공부를 못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또 학생들 지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에서 어디에서부터 개념 공백이 생겼는지를 역으로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보통은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2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2 때 중2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걸 다시 찾아가지고 공부를 다시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물론 찾고 다시 나아간다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경쟁에서는 이미 벌써 좀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중학에서 모든 개념을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급할 게 없어요. 이 내신 성적을 당장 내가 뭔가 외워가지고 잘 받을 이유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특목고 자사고 가려면 A등급이 필요하죠. 과목별로. 하지만 그거에 너무 또 급급하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를 안 한다면 그 학생이 그런 특목고 자사고 가서 또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중학교 개념 공백은 그만큼 나중에 후폭풍이 세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공부할 생각이 있다면요, 교과서의 목차로 개념의 지도를 만들고요, 해당 개념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상위권들 같은 경우는요, 교과서 내용을 정말 백지에다가 다 적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교과서 공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 뭐 더 좋은 교재들이 많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여전히 상위권들, 극상위권들은 교과서를 다 잡고 딴 걸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교과서를 기초로 그 다음에
문제집, 강의 이런 것들로 개념을 확장, 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진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제대로 공부를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요 힘들죠. 되게 답답하고 막 힘들어요. 근데요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고등 대비로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초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공부를 하는 만큼 이렇게 좀 성적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죠. 배우는 내용의 수준이 그렇게 지독하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좀 나오고요, 성적이 하는 만큼 좀 앞서 갑니다.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들도요, 어쨌든 뭐 내가 나아가면은 남들보다 1년, 2년 앞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중학교부터는 이게 막히죠. 정체가 됩니다. 고등학교는 더 암울해요. 고등학교는 더 내가 하는 만큼 나오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뭐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면 누구도 이렇게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고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느리더라도 꼼꼼하게 내가 기초를 닦아 나가는 연습을 저는 중학교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생들을 위한 공부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3년 동안에 벼락치기식으로요, 시험 기간에만 이렇게 얕게 공부하는 거 지양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고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개념을 제대로 학습해야 되고요. 평소에도 기준은 언제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의 목차를 쭉 보면서 내가 거기에서 모르는 게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중학교 개념을 하여튼 확실하게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고등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고등선행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거를 완벽하게 다 잡고 이제는 나는 됐다. 마치 뭐 옛날에 고수가 제자에게 이제 하산해도 된다 하는 것처럼 중학교 거를 다 잡았어. 그럼 당연히 고등을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냥 내가 고등학교 거를 막연하게 선행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언제나 진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초등도 마찬가지죠.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것들이 다 빠져버리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됩니다. 중학에서는 진도보다도 이해를 항상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중학교는요, 교과서가 좀 출판사별로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다루는 개념들은 당연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개념을 하나하나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요. 중학교는 정말로 혼자서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이라는 곳이 있고요. EBS 중학에서도 지금 무료로 모든 강의들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EBS 중학 같은 경우는요, 이젠 다 통합이 됐어요. 원래는 옛날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왔다 갔다 했는데 다양했는데 이제는 아예 통합이 됐고요. 그래서 EBS 중학으로 검색하시면은 모든 강의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강남인강이라고 불리는 이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도요, 1년에 5만 원 내시면은 중등 고등부, 이게 사이트가 2개입니다. 들어가시면은 상단 오른쪽에 중등부, 고등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이트가 별도로 운영되지만 결국에는 크게는 하나인데 합쳐서 5만원이에요. 중등 5만원, 고등 5만원이 아니고 5만원 내면은 하나의 아이디에서 클릭하시면은 중등, 고등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쓰실 수가 있는데 합쳐서 5만원인 겁니다. 사람 심리 되게 웃긴 거 있잖아요. 왜 우리도 무슨 뭐 헬스장 같은 거 할 때요, 비싸게 PT를 등록하면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거든요. 그 돈 아까워서 가잖아요, 사실은. 그게 또 하나의 PT의 효과이기도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뭐 공짜 헬스장, 뭐 아파트에 있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저렴하거나 뭐 공짜거나 막 이러다 보면은 또 안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아까울 게 없으니까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맨몸으로도 몸짱이 되고요. 교과서만 보고도 수능 만점 받아버리는데, 이제 대다수의 우리들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돈이라는 게 정말 크게 걸려버리면 그거 아까워서라도 막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사이트들은 좀 그런 동기가 약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요, 뭐 중학생인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막 비싼 돈을 어디다가 내고서 공부하는, 그게 또 맞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뜻이 있으면 여기에서 정말 공부를 제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강남인강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과목에서 천일문의 모든 시리즈가 다 있습니다. 뭐 전설적인 교재고 모든 강사들이 동의할걸요. 이거는 최고다. 뭐 공부할 거야? 그냥 이거 해 라고 하는 게 천일문이잖아요. 이 메가스터디의 김기훈 쌤이 만드신 전설의 교재인데 모든 강좌들이 강남인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드린다면은 EBS 중학 프리미엄입니다. EBS 중학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가면 되고요. 영원 프리패스라고 하거든요. 원래 프리패스 한 40에서 50만 원 한다면 그냥 공짜입니다. 다
들으실 수가 있고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도 연회비 5만 원으로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중학교에서는 교과서를 또 초월한 공통의 개념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중학교의 교과서가 약간 이제 개념을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다면 출판사별로 좀 다른 겁니다. 조금 더 공통분모에 가까운 어떤 더 공통이 되는 내용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EBS나 강남인강을 이용해서 중학교에서 과목별로 공부해야 되는 공통 개념은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인터넷 강의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좀 팁을 좀 드릴게요. 왜 인강이 뭐 공부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할 의지가 있는 아이가 인터넷 강의를 공부한다? 무조건 찬성입니다. 이게 초등 자녀가 첫 자녀시라면 잘 모르실 수가 있지만요. 정말 아이들이 생각보다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근처에 학교에 등급을 한번 검색해 보신다면 더 확신이 되시겠지만 뭐 가령 주변에 있는 학교가 뭐 A등급 비율이 50% 무조건 이상이다. 그러면은 정말 웬만큼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곳 많이 없어요. 2등급의 비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에서부터 공부를 막 포기하고 안 하는 친구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이가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열심히 한다? 저는 무조건 박수 쳐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등이랑 비슷한데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수준에 맞는 강의를 듣는 거 중요합니다. 인터넷 강의의 정말 큰 장점이기도 하죠. 내가 학원을 수강을 했을 때요. 예를 들면은 인원이 많으면은 선생님이 나한테 정말 잘 맞춰주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강의는 내가 아무거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으니까 내 수준에 딱 맞는 걸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욕심내면 안 되죠. 너무 어려운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너무 쉬운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딱 나에게 맞는 강의를 수강해야 되고요. 학습 계획을 내가 수립하고요. 내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계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강 후기를 이제 또 적극 이용하면 좋아요. 거기에 이제 글 쓰면은 선생님이 답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이제 소통하다 보면은 공부가 좀 재밌어지거든요.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강의를 듣고 나면은 항상 나만의 말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복습하는 겁니다. 이거는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학원이든 뭐든 내가 듣고 나면은 공부하고 나면은 수동적인 공부였기 때문에 반드시 나만의 언어로 다시 정리해내는 거 이게 제일 핵심이고요. 코넬식 노트 필기법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요. 선을 이렇게 이제 그어가지고요. 페이지가 있다면은 이제 위에다가 제목 쓰고요. 왼쪽에는 어떤 소목차들 어떤 작은 개념들 오른쪽에는 나만의 언어로 정리 그리고 제일 밑에는 요약 정리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이제 필기법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정리해서 좀 더 정돈된 그런 식의 복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마인드맵이라던가 플로우 차트라던가 되게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마인드맵은 막 이런 거죠. 마인드맵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건데 무조건 맞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만의 방법으로 복습을 하다 보면 자기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요. 중학교는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은 거기 가서 공부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고2를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중학교가 더 중요합니다. 이때 마음껏 공부해보는 겁니다. 인터넷 강의도 써보고요. 혼자서도 해보고요. 이렇게도 복습해보고요. 저렇게도 해보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시기를 정말 잘 이용하셔야 되고 아까랑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항상 자기가 배운 내용을요. 누군가에게 가르치듯이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이해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내가 설명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옆에 대상이 있다면 뭐 진짜로 설명을 해주고 이래도 괜찮겠지만 뭐 옆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내가 나한테 설명을 하듯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영어 강의할 때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전처럼 정말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강의를 해보거든요. 혼잣말도 괜찮고요. 뭐 목이 아플 때는 머릿속으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내용을 내가 익혔습니다. 그러면은 인강을 들었다면은 그 내용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아까 코넬식이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개념들을 이렇게 소제목으로 정리를 했다면은 옆에다가는 내가 한번 그거를 설명하고 정리해 보는 겁니다. 뭐 어떤 수단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수업을 들었든 아니면 인강을 들었든 아니면 어떤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든 대한민국 최고 강사가 와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만으로 정리를 해야지만 그게 진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부모님들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뭐, 요 영상 정도는 우리 학생들에게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한다면은, 중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의 이 3년 동안에 내가 마음껏 공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등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공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고등학교는 입학하자마자 보게 되는 중간고사 성적이 대입에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입학 3월에 하는데 4월에 중간고사 보면은요, 그 성적이 대입에 치명적이라고요. 한 달 만에 보는 시험이. 그러니까 이제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중학교에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의 완성을 해서 가야만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중학생만 되면 공부하기 싫거든요. 가령 초등학교 때 공부가 싫던 친구들은요, 중학생 돼서 이제 덩치가 커지면 이제 마음껏 내가 핸드폰 할 수 있고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은 우씨 이러면서 막 공부 안 할 수가 있어요. 딱 그 시기가 중학 아닙니까? 그리고 뭐 사춘기라는 그런 방패도 있죠.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하기가 또 좋은 시기가 중학교인데, 중학교 때 공부를 또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은 정말 마음껏 힘껏 공부하는 시기가 중학교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또 마음껏 공부를 안 하는 시기가 이제 중학교다 보니까 중학 성적들이 조금 양극화가 되는 경향이 있죠. A등급 일부와 2등급 일부 이런 식으로 쓱 갈라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는 A등급에 붙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본질은 뭐냐? 당장의 내신 성적을 남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요. 딱 봐도 부모가 봐도 공부 되게 싫어해요. 근데 얘를 뭐 굳이 뭐 학원에 보내가지고 이 등급을 뭐 B나 C로 유지하는 거, 그거 의미 없습니다. 자기만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A등급에 도전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이 그거를 고등 가서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자기의 진로를 탐색을 해야죠. 그래야 내가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중학은 승부처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계속 도전해야 되고요. 공부가 초등보다는 많이 어렵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중학에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지고요. 네 번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경청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